갈비뼈 등 온몸의 골절, 발로 밟거나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특히 제일 심했던 건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질식사소견이 나왔어요. 기아 상태예요. 정말 나쁜 놈의 새끼예요. 이거 악마예요, 악마. 악마예요, 이거. 사실 죽었어요. 여기까지 하는 거. 뒤처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영화 같은 거 보니까 큰 가방에 캐리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던데요? 미친놈 아니야? 이거 대한민국 살인사건 191회입니다. BJ 시청자 집단 폭행살인사건. BJ는 성이 한씨예요, 한씨. 예. 한가인데 얘가 직접 나와서 이제 아마 라이브 음악을 들려주는 방송, 개인 네, 방송이에요. 예. 굉장히 최근 거예요. 피해자 남성은 20대예요. 20대 남자. 인천에 살고 있는 네. 그 남성인데 틈날 때마다 얘가 진행하는 학구나 라이브 여기 이거 아마 방송 시청했나 봐요. 네. 본격적으로 본 건 2021년 5월 달부터 이 방송에 폭 빠졌대요. 얘가. 맨날 댓글 다오고 좋아요 뭐 하고 뭐 이제 관심을 보이니까 네. 게스트 선정 순위가 된 거지. 네. 그래서 초대를 언제 하냐면 네. 작년 11월 말에 예. 네, 초대를 해요. 그 집에 가게 되는 거거든요. 라이브 이거 한가는 24살이에요. 얘는 뭐 특별한 직업은 없고요. 예. 일용직 좀 하고 단역 배우 이렇게 전전했던 모양. 얘가 끼는 있나 봐요. 그리고 이제 한 살 더 먹으면 아내가 있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집에 살고 있던데 또 열혈 팬들 가출 청소년이 있어요. 잔심부름도 시키고 뭐 이제 이거 어떤 패밀리 형성을 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거기에 이제 그 인천에 살고 있는 이 피해자 남성이 가게 되는 거예요. 11월 예. 말에. 그 당일날 거기 가가지고 아주 즐거운 시간을 보냈대요. 당연히 처음 갔으니까 예. 이후에도 계속 이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어느 날 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예. 그러니까 2021년이겠죠. 이 집에 갔다 오더니 엄마한테 그 얘기를 해요. 나 다시는 그 집에 이제 안 갈 거야. 예. 응? 왜? 나 그 집에 가면 그 사람 나 죽일 것 같아.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인천에서 저 갔다 온 그 남성. 네, 네. 그 사람 도대체 어떤 사람일까? 네. 이렇게 보니까 조울증 있네요. 고등학생 때부터 겪었던 것 같고요. 군대 가려고 신체 검사했는데 네. 거기서 경계성 인격 장애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경계성 지능 장애. 그래서 통원하고 약물 치료를 계속했던. 그러니까 정신이 좀 아픈 사람인 거죠. 내가 그거 잘못하면 나 죽일 것 같다고 얘기하더니 네. 그 다음에 그 올해입니다. 2022년 예. 1월 달에 또 갔어요, 거길. 어. 아마 짐작컨대 불렀던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이 BJ는 이 사람이 정신적으로 약간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까 몰랐을까요? 알았습니다. BJ 집에 있는 인터넷이라든지 네. TV 결합 상품이 있대요. 네. 이게 피해자 명의로 돼 있어요. 그거 왜 피해자가 내요, 그걸? 그러니까 40만 원 상당의 전자 상품권도 이제 피해자가 그 이 BJ한테 준 거고요. 그 인터넷 가입하면 상품권 나오거든요. 네. 40만 원. 그런 것도 다 차지했고. 그러니까 막 그 저 찐팬들이 뭐 이거 네. 찬주 후원하는 것처럼 예. 그렇게 하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돌아왔던 거고. 네. 다시 불러서 간 다음에 해준 거는 뭐냐면 아내하고 같이 있었다 그랬죠. 네. 그 두 사람한테 휴대폰을 개통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 갈취예요. 2월 달에는요. 예. 한가가 예. 이 저 피해자 쫙 데리고 피해자 할머니 집이 있어요. 할머니 집에 가서 예. 쌀하고 고기하고 김치 같은 것도 싹 챙겨서 또 나와요. 아마 거기 가서는 할머니 뭐 아는 형이야 뭐 어쩌고 하면서 한 달 가까이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귀가를 안 하니까 가족 입장에서는 속이 타죠.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전화를 하는데 마지막 통화한 게 2월 13일이래요, 하더라고. 그 이후로부터는 연락이 끊기니까, 이거 좀 이상하다 생각하면서 시간이 흘렀어요. 네. 근데 아들이 평상시 한 얘기가 있어. 3월 9일날 대통령 선거 있었죠. 네. 그거는 반드시 집에 와서 투표한다고 그랬거든요, 아들이. 예, 근데 그때까지도 안 와요. 아들은 어차피 안 받으니까, 그 한가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는 뭐. 네. 그 한가한테 계속 전화를 했는데도, 저 전화 안 받고, 안 만나주고. 그러니까, 안 되겠어서, 이 부모가 2022년 금년 4월 1일 날 네. 수원 남부경찰서에 실종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거 생활반응 검사, 생존 반응 검사를 하는 거예요. 해야죠. 휴대폰하고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전혀 안 나와요. 그런데 3월 12일하고 3월 15일 날은 이 사람 그 아들 명의로 휴대폰으로 소액 결제된 건 나와 또.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피해자 가족을 대동하고 이제 이 한가 집으로 권성구
그 방송하는 집이죠. 그걸로 간 거죠. 방문해서 두들기니까 경찰이라고 하니까 지가 문 안 열 수 없죠. 그렇지. 그때는 이제 문 열고 나갔어요. 그러면서 지금 휴대폰 지금 그 아들을 그 휴대폰 위치가 이 집에 뜨는데 왜 없다고 그러냐. 이제 경찰이 당연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 거를 여기 놔두고 교체해가지고 잘못 들고 가는 바람에 아들 휴대폰이 지금 우리 집에 있고 아들은 내 휴대폰 들고 나가버렸다. 그러면 걔 어디 갔습니까? 그랬더니 아이 그 속초에 우리 구독자 시청자가 있는데 그 집에 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때 뭐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구두를 신고 이렇게 갔습니다 하고 경찰이 아주 친절하게 협조를 해요.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안에 들어가 수색하기도 더러운 거예요. 애매하네요 이게. 그러니까 경찰이 일단 돌아와가지고 실종팀에서 속초 시청자 있다고 그랬잖아요. 네, 연락처 거기 하려고 속초에다 전화를 거는 거죠. 이분 오셨습니까 하고 그 전화했더니 그 사람이 그 놀러 온 적은 있다고 근데 지금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실종팀에서 느낌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아니야. 뭔가 여기 권성구에 있는 한가가 그 속초에 있는 사람하고 말 맞췄을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속초 경찰서에다 공조 요청을 해버려요. 잘하셨네요. 속초에 살고 있는 자기네 관내에 거주하는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요. 딱 만나서 이제 물어봐. 왔다 갔다며 뭐 이제 등등부터 했더니 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막 이렇게 대답해. 속초서 직원들도 그 얘기를 해요. 이거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엄청 받았다. 거기서 속초서 직원들이 얘기하지. 지금 선생님 자꾸 말씀하시는 게 뭔가 지금 이게 이치에 안 맞고 아구가 안 물리는데. 그렇지, 안 맞지. 말 잘못하시면 불이익 처분 받습니다. 형사처벌 받을 수 있어요. 잘 생각해보고 생각나는 거 있으면 다시 우리한테 전화하세요. 그러고 명함 주고 와요. 잘하셨네요. 속초소에서 사건 다음 날 바로 속초소로 찾아옵니다. 그 친구가. 찾아와서 충격적인 사실을 진술을 합니다. 뭐냐면 나 저 속초에 와 있는데요. 나도 수원에 자주 놀러 갔었어요. 그 한 씨가 영상 통화가 전화가 저한테 걸려온 적이 있어요. 영상 통화를 딱 받았더니 거기에요. 지금 없어졌다는 그 친구를 한 씨가 야구방망이로 때리는 모습이 비춰줬어요. 이 새끼 형편없어 그러면서 막 엎드려 뻗쳐 막 때리는 게 영상 통화를 해서 보여줘. 속초 시청자한테. 그럼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거를. 깜짝 놀라는 거야. 그때 그러면 그 화면에 누구누구 나오던가요? 하고 물어봤더니 그 때리는 한가, 그 다음에 그 한가의 마누라. 부인. 그 다음에 다른 고등학생 시청자도 한 2명 있었다는 거야. 그 같이 사는 애들. 있었다는 거야. 욕실에 이 피해자, 이 남자 발가 벗겨놓고 물 뿌리면서 막 놀리더니 나중에는 샤워기 헤드 있잖아. 그거를 막 때리는 거 이것도 동영상으로 저한테 비춰줬어요. 이 얘기를 해요. 속초 경찰한테. 그리고 사실 죽었어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맞다 죽은 거 아니야 지금? 어떻게 죽은 거 알게 됐냐? 그랬더니 이 한가가 전화 연락을 하더니 그 죽을 것 같은데 뒤처리 어떻게 하는 게 좋겠냐? 미친놈 아니야? 그걸 나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니까 큰 가방에 캐리어 같은 데 넣어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던데요. 이렇게 내가 말해준 사실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 후에도 뭐 3월 9일 날 밤에도 영상 통화했는데 네가 말한 대로 가방에 넣어갖고 우리가 시신 처리할 거야. 그러면서 딱 비춰주는데 보니까 분홍색 캐리어가 보여. 심지어는 그 캐리어 밖으로 삐져나온 양말 신은 발이 보여. 그거 자기가 봤다는 거야. 그러니까 엄청 놀란 거지 얘도. 그래서 막 저만 비밀처럼 간직하고 콩당콩당하고 있는데 경찰이 물어보니까 처음에는 대답 못하다가 이거 너 처벌받을 수 있다고 얘기해버리니까 이제 와서 얘기하니까 속초서에서 이 진술 받자마자 수원 남부경찰서 실종팀으로 바로 회부해줘. 이때부터는 이제 강력사건 수사가 개시됐어요. 일단 그런데 개말만 듣고는 안 되잖아. 그러니까 한가 이제 주거지 주변으로 일단 출동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 입구에서 CCTV 같은 거 이제 이렇게 다 살펴봐야지. 있겠죠. 아파트 정문에 CCTV가 하나 있는 거예요. 정문에요. 그래서 경찰이 추정을 한 게 3월 8일부터 3월 9일 사이에 캐리어 속에 발이 삐져나와 있는 게 나오거든요. 그 시기를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정문에 있는 CCTV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가의 시청자로 되는 그 고등학생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 여성 한 집에 지금 가출해서 살고 있는 가출도 아니래요. 들락날락 한대요 그냥. 그러니까 내 눈에요 걔도. 얘가 빈 캐리어를 들고 아파트로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 빈 걸 들고 딸랑딸랑. 핑크색 캐리어. 그 사람이 핑크색 캐리어가 있고 핑크색
밖으로 양말 신은 발이 빠져나와 있었다고 네, 네. 진술을 했었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맞아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빈 거는 확인되지. 덜렁덜렁거리니까. 네. 그러면 이거는 아마 여고생을 시켜갖고 가방을 구해오라고 시킨 것 같아. 그리고 3월 9일부터 3월 11일 거를 봤어요. 네. 현장에서 봤더니 네. 요 두 부부가 한가 부부가 3월 11일 날 밤 12시가 좀 넘어요. 넘자 캐리어를 끌고 밖으로 나가는 모습이 나와요. 근데 그때는 여고생이 끌고 들어갈 때는 캐리어 가뿐하게 들고 들어갔어요. 탁탁탁 끌고. 네. 근데 이 두 부부가 나와가지고 캐리어를 들고 밖으로 나올 때는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엄청 쩔쩔 매는 모습이 보여요. 무거운 건 사실이네. 무거운 게 사실이니까. 예. 그러면 그 분명히 캐리어 속에는 시신이 들어있는 걸로 추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발 삐져나온 것도 영상으로 봤다 그러니까. 네, 네. 그럼 걔 말이 속초에 있는 애 말이 이거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시신 어디에다 은닉했는지 이제 확인할 수 일단 필요가 있는 그쪽까지 거예요. 나왔네요. 그렇죠. 어디까지 가는지. 그런데 확인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사각지대가 있는 바람에. 네. 정문 CCTV에 30분 후에 부부가 다시 캐리어를 다시 들고 와요. 아. 그럼 시신만 따로 지금 빼버렸다는 얘기죠. 예. 그때는 가볍게 들고. 그리고 쓰레기장에 캐리어를 버리고 또 버리고. 캐리어는 갖다 버리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확인된 시간이 4월 3일 날 22시경에 확인을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캐리어를 끌고 가서 수원천 부근에까지 가는 것까지만 CCTV가 걸리고 그다음부터는 없어서 없고. 안 나오고 30분 뒤에 다시 집으로 빈 캐리어 끌고 들어오는 건 보이니까 요 수원천 부근에서 CCTV로 못 봤지만 어딘가에 시신이 이제 유기한 거예요. 이거. 그러면 그러니까, 병사들이고 모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서 거기 가서 시신 찾는 게 제 원빵이죠. 그래서 강력 1팀이 주무팀이에요. 예. 강력 1팀, 그다음에 강력 5팀도 지원받고 실종팀 지원받고 그다음에 그 경기 남부청 과수팀 10명 나와요. 그래가지고 주변에서 시신 찾게 하는 거예요. 시신 찾으면 얘 체포하는 건 쉬우니까 네. 수색을 시작을 했어요. 경찰서에서 한 10분 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수색을 했는데 수원천 인근이 워낙에 광범위하고 광범위해요. 수원천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가서 찾아도 안 나오는 거야. 펜스를 이렇게 살피다 보니까 펜스 사이에 개구멍이 좀 있더래요. 개구멍을 살짝 잡아당기니까 사람 하나 충분히 들락날락 할 정도로 싹 가려놨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펜스 안으로 진입을 한 거예요. 널따라 이제 개월지 있는 대로. 그게 자정을 넘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죽으라고 개천뱀만 뒤진 거야. 그러다가 못 찾고 이제 그 펜스 쳐놓은데 공터 안으로 들어갔더니 풀이 무성하고 1시경에 4월 4일 날 널판지 같은 걸로 뭘 막 이렇게 덮어놓는 데가 있었어요. 그 널판지를 걷어내니까 그 안에 시신이 있는 거예요. 빨리 찾으셨네요. 아직 어쨌든. 바로 그 피해자 얼굴인 거 판별이 가능하더래요. 또 형사팀이 현장에서 시신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이에 이거 찾다가 얘들 다 내뛰면 곤란하잖아. 그러니까 형사 한 팀은 얘네 아파트 입구에서 지키고 야 시신 찾았어 그 새끼 범이냐 곧 딸 거니까 딴 데만 못 가게 하고 우리가 바로 합류할게. 그리고 들어간 거지. 그래서 아파트 앞에 잠복하고 있던 이제 그 형사 얘기 좀 해볼게. 이거 웃기더라고 이 사람들도. 딱 자기들 감시하고 있는데 나오더라는 거야 이 한가위 놈이. 아니. 나와서 이제 발작 긴장이 되는 거야. 저 새끼 뭐야? 편의점으로 가더래. 편의점에 가더니 이 새끼 겨우 음료수 탁 사가지고 들고 다시 2층 그 아파트로 들어가더라는 거야. 다행이네. 들어가더니 불이 탁 꺼지더래. 그 음료수 처먹고. 그래 또 불 꺼지니까 또 신경이 엄청 쓰였다는 거야. 그러고 이제 그 여기 시신 찾고 이 팀이 싹 다 왔어. 이 팀이 같이 문 열고 들어갔어. 문 열어. 땅땅땅 문 열어. 두들기는 거지. 2층 정도기 때문에 이제 2층 바깥쪽 동굴에 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다이빙 뛰어봐야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문 열으라고 얘기하고 문 열렸어요. 바로 거기서 폭행치사죄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이 담당 형사이 말이 웃겨요. 아주 담담하게 문 열더니 뭐 어느 정도 각오했다는 그런 느낌이더라는 거예요. 각오했다고요? 근데 눈가로는요. 살기가 뻗치더라고요. 살기가. 살인자의 눈빛이 너한테서 나오는구나. 얘한테서. 이런 느낌을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집 안으로 들어갔겠죠. 경찰이. 들어갔더니 집 안에는 아기가 있어요. 개, 고양이, 배변이 여기저기 막 그냥 있고 악취가 장난 아니더라는 거예요. 집구석이 완전 쓰레기통이더라고요. 개판은 5분장이라는 거예요. 거기서 검은 그 야구방망이
그 동영상에서 엎드려 뻗쳐 시켜놓고 때리던 야구방망이 봤다. 예. 피해자가 한 2달 가까이 머물던 작은 방. 네. 그 방을 찾아가서 어디에서 잤냐 그러니까 요 방이라고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 거기도 완전히 쓰레기통. 결국은 얘들 이 부부 둘이서 이 쓰레기로 가득 찬 방에다가 진짜 가둬놓고 때리면서 사망에 이르게 한 거죠 결론적으로. 어? 진짜 못했다. 그리고 이제 얘들이 긴급 체포하면서 휴대폰도 이제 압수해요. 근데 이자 애가 울고 있잖아. 애 맡길 사람이 누구 있냐? 외할머니가 인근에 사나 봐. 외할머니 올 때까지 놔두고 이제 남편하고 이제 먼저 경찰서로 데리고 가고. 예. 그래서 이제 외할머니한테 맡기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저 아내 같은 경우는 데리고 온 것 같습니다. 네. 그 현장을 이제 감식을 해요. 감식해야죠. 예. 감식하고 시체도 검안하고. 네. 거기 보니까 속옷 입은 상태에서 양말 이렇게 이제 아마 착용하고 있었나 봐요. 이 자창 같은 거 찌른 거 이런 건 전혀 없더라는 거예요. 자창은 없고요. 다만 구타를 많이 당한 타박상이 온몸에 있더래요. 구타. 예. 그리고 엄청나게 삐쩍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부검하려고 국과수로 이관을 한 것 같아요. 팀장이 이제 직접 피해자 아버지한테 전화를 해요. 새벽 3시에. 전화를 이제 해서 아드님을 저희가 찾기는 했는데요. 네. 예, 찾기는 했어요. 지금 바로 경찰서로 좀 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네, 아버지 네. 입장에서도 한참 말이 없더래요. 우리 애가 살았는가요? 그렇게 바로 물어보더래요. 그때 팀장이 아닙니다. 할 수 없죠. 그냥 네. 이거는 죄송합니다. 눈물 난 얘기다 이거는. 사망했다는 거 알려주는 게 가슴이 먹먹해져요. 그렇게 통보를 했고요. 조사 들어갑니다. 부부를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BJ 한가. 남편 이 새끼는 끝까지 내가 폭행했지만 죽이지는 않았다. 이씨. 다만 저체온증으로 사망한 것 같다. 그럼 왜 저체온증이 왔냐? 뭐 목욕하다가 찬물로 뭐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 같고요. 그러면 너 왜 사람이 죽었는데 신고 안 했어? 이제 경찰이 또 당연히 물어볼 거 아니야. 그랬더니 아 사망 후에 내가 신고를 하려고 생각은 했었는데요. 아 잘못하면 내가 저 때린 것 때문에 처벌받을까봐 그게 두려워서 내가 시신만 감추면 된다고 생각한 겁니다. 즉 말하면 나 시신 유기는 인정할 테니까 죽였다 소리 하지 마 그 소리야. 이 뻔뻔한 놈의 새끼가. 저 아내 부인. 부인 2명의 고교생이 있었잖아요. 네. 얘들하고 같이 폭행한 거다. 그러나 사망 5일 전부터는 나 걔한테 우리 손댄 적도 없다. 똑같아 말 맞춘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아무래도 얘는 한술 더 따요. 저체온증도 아니고 자살한 것 같다. 3월 18일 날 내가 방에 들어가 보니까 얘가 스스로 목을 이렇게 조르는 그 자세로 누워 있더라. 그래서 자기가 만져봤더니 이미 숨이 끊겼더라. 그러니까 정말하면 이렇게 죽었대. 말도 뒤도 않는 소리가 완전는 거지. 수사관들은 엄청 열받았겠다. 그치? 열받지. 다른 팀, 강력 5팀이나 6팀은 얘들도 공범으로 보고 걔들 잡으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 거야. 걔들 잡으면 또 많이 나올 거 아니야. 걔들이 거의 BJ 집에서 살다시피 했대. 10대 남녀 애들인데. 얘들을 찾기 이제 위해서 출동을 해서 막 탐문하고 있는 거지. 얘들 얘기는 떠미로 이 한가 부부들은 그렇겠죠. 남자 고등학생이 많이 때렸다. 그리고 여자 여고생에도 가담을 했다. 자꾸 떠미는 거야. 결국은 그 강력 5팀, 6팀에서 이 휴대전화 실시간 추적을 해갖고 4월 4일 날 체포를 해요. 그래서 잡아왔죠. 그 남자 고등학생은 전부 리발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 뒤 여자애는 그 죽은 그 오빠가요 자꾸 나한테 와서 찝쩍거리고 그래가지고요 다가오고 그런 거 오지 말라고 내 밀친 것밖에 나는 없어요. 손댄 거는. 그러면 때린 사람 똑같은 거예요. 때린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럼 왜 죽은 거야? 그 즈음에 4월 5일 날 그 다음 날 이제 국과수에서 부검 결과가 왔어요. 이게 중요해요. 자창은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갈비뼈 등 온몸의 골절. 다발뼈 골절이네. 갈비뼈 같은 게 다 부러진 거예요. 발로 밟거나 때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갈비뼈가 부러지면 호흡이 불가능해요. 특히 제일 심했던 건 두개골이 함몰됐어요. 머리가. 그러니까 머리 둔기로 때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목뼈가 부러졌습니다. 설골 골절. 근데 뭐 이걸 본인 혼자 이렇게 올라가서 이 설골이 부러집니까? 있을 수 없는. 스스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거는. 또 장기를 부검을 했더니 질식사 속에 나왔어요. 폐를 열어보니까. 그러면 이 피해자가 아마
못 먹고 두들겨 맞고 두개골이 함몰돼서 할딱할딱 했던 것 같아요. 위내 용물을 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기아 상태예요. 기타 이제 다른 증거물도 확보를 했는데 네. 요 한가 요 BJ 요놈한 저 휴대폰 압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디지털 포렌식 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사진 한 장이 딱 나왔는데 하나 나왔어요. 예, 한 장이 나왔는데 정말 나쁜 놈은 새끼예요. 욕실에서 발가 벗은 채 눈도 뜨지 못하는 피해자의 모습을 이 새끼가 사진 찍어놨어요. 지 휴대폰으로. 쳐 죽일 놈 말이에요. 예, 예. 응? 이게 인간이에요? 교수님, 이거는 폭행치사는 아니잖아요. 이러면 사람 죽인 거지, 이거는. 살인. 근데 결국 때려서 뭐 죽인 건데 이제 그건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폭행치사로 예. 조사는 받고 있죠. 예, 예. 근데 갈비뼈 부러지고 예, 이거. 목조름 먼저 이게 나왔다 질식사소견 나왔다면 이거는 이제 이미 폭행치사 아니야. 이거 살인이야. 네, 네. 이제 경찰이 그러니까 부검 결과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찰이. 네, 네. 그래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하기로 해요. 네. 그리고 이제 나와야지. 그 안에서 찾은 게 가슴 아픈 게 그거예요. 피 묻은 피해자가 집 나갈 때 가지고 나갔던 가방. 그건 그 집에 그대로 있었어요. 이 부모들이 그걸 챙기면서 대성통곡. 얼마나 오셨을까요, 진짜? 저놈들은 폭행도 다 떠밀잖아요. 죄수의 딜레마거든요. 예, 예. 뭐라고 얘기하냐면 고등학생 C가 예. 저 BJ 저 한가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에요. 어. 처음에는 피해자 온 사람 예. 그 사람한테 잘해줬는데 그 이유는 그 피해자 명의를 빌려갖고 인터넷을 설치하고 그렇죠, 예. 휴대폰을 구매하려고 그런 겁니다. 예, 예. 맞아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 피해자하고 같이 한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문제가 생긴 겁니다. 피해자가 말도 잘 안 듣고 예. 대화도 잘 안 통하고 예. 그렇잖아요. 조울증 겪고 그러니까. 조울증 있는데, 뭐. 그러니까 불편하게 행동을 하니까 폭행이 시작됐고요. 때리기 시작했고요. 강도가 심해졌고요. 나중에는 야구방망이 구타하고 발로 목을 밟기도 했어요. 그렇게 많이 때려놨는데 도망쳐가지고 가서 신고하면 곤란해지니까 그렇죠. 이제 그때부터는 예, 예. 집안에다 감금했고요. 작은 그때부터 방에다가요. 감금을 그러고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앉혀놓고 가스라이팅 했어요. 교육했어요. 가스라이팅. 너 도망가면 내가 즉시 니네 집에 쫓아가서 너 데려다가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가스라이팅하고 안 주고 때리고 가둬놓으니까 그 피해자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져갖고 도주할 생각 자체를 못 하더라는 거야. 그러면 밥은 먹였냐? 너무 영양실조 상태니까 위내용물도 없고 물어봤더니 일주일에 2번 줬어요, 밥은. 죽으란 얘기지. 이런 천하에 죽일 그 20대 그 혈기왕성한 청년을 맨날 때리면서 일주일에 밥 2번 줬대요. 욕설을. 내가 이건 완전히 굶겨 죽인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욕설 자체가 어렵네. 그러니까 거동을 못하니까 방에 매트리스 하나 깔아놓고 잠궈놨는데 거기서 이제 배변을 한 모양이야. 이 새끼 아무데나 똥 싸? 이거 용변도 못 가려 두드러기 팬 거야. 화내고. 그래서 매트리스를 갖다 버린대요. 이제 저 배변했다고 갖다 버리고 피해자를 이제 발가벗겨 하고 욕실로 데리고 가서 그거 보여줬잖아. 아까 속초. 네, 예. 그게 맞는 거예요. 욕실로 데려가서 폭행을 한 거고 결국 이제 그렇게 진술이 된 거고요. 이렇게 고등학생한테서 얘기가 나오니까 결국은 부인해봤자 맥히지도 않는 거예요. 일단 A가 주도한 걸로는 나오네요. 그렇죠. 예. 그럼 그날 새벽에 집에 있던 사람들은 그거 다 봤어요. 죽는 거, 사망하는 거. 다 봤고. 다 봤어요. 그 속초에 있는 애가 막 때리고 이러는 거, 거기에 영상에 4명 다 잡혔었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 거예요. 검찰, 이제 수원지검이잖아요. BJ 한가, 부부하고. 아내, 그 다음에 고등학생 남자 C, 고등학생. 얘는 살인 사체 유기. 그 다음에 이제 여고생 D 있잖아요. 네, 네. 걔는 이제 사체 유기 방조. 4월 13일 날 3명, 세 명은. 예. 이 아내 같은 경우는 애한테 이제 완전히 애기 맡긴 다음에 이제 저 위탁하고 구속 송치된 거고요. 여자 같은 경우는 그 속초에 있는 사람은 이제 방조 뭐 이런 거 등등으로 입건했는데 경찰에다가 스스로 찾아가서 진술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작돼서 아마 그 기소는 면한 것 같고요. 요거는 그 수원 남부경찰서 강력 1팀 송동섭 이승훈, 임창수, 김재민 형사가 했고요. 차용만 팀장이 진두지휘하고 아주 잘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내용 말고도 이게 봤더니 궁극적으로는 피해자를 갈취하기 위해서 그런 거거든요. 좀 보니까 정신적으로 좀 불안정해 보이니까 요거 잘 이용해 먹을 수 있겠다고 판단한 것 같아요. 완전 나쁜 놈의 새끼죠 뭐예요. 그거 이외에도요. 엄마가 아버지하고 계속 우리 아들이 약 먹어야 되는데 빨리 좀 집에 돌려보내주세요 하고 매일 전화 걸었잖아요. 그 전화 걸은 거를 빙자해서 니네 엄마가 나 지금
4,500만 원짜리 프로젝트가 걸려 있는 네. 그 면접을 보고 있는데 네. 니네 엄마가 계속 그 너 찾는다고 나한테 전화하는 바람에 내 면접을 망가져버렸어. 내 면접이. 그러니까 그거 네가 4,500만 원 책임져 시켜. 이게 이 피해자한테 떠미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피해자가 순진하게 엄마한테 전화 걸어요. 엄마 4,500만 원 엄마 좀 대신 물어줄 수 없어요? 울면서 전화한 적도 있대요. 이게 이 가스라이팅 된 거죠. 천하에 죽이려면 쉽게 말해 이거 두 부부 이거 악마예요 악마. 악마예요 그건. 어? 예, 사람이 아니에요. 참 안타까워요. 이건. 갈취당하고. 예, 갈취당하고. 그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아우 안에 너무 갇혀가지고 이제 맞고, 영양실조에 굶고. 맞고 굶고 두들겨 맞고 이런 천하의 나쁜 이거 악마들이지. 이건 결국은 그래서 정말 제 진심으로 명복을 빌고 이 두 사람 아니 세 사람이죠 네 사람 다 이 사람들은 정말 반성하고 그렇게 살아야 할 겁니다. 오늘 그 대한민국 살인 사건 191회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